반갑습니다. 닥코프TV의 닥코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 촬영되었던 그 2부로, 지난번에는 일부 혹시 안 보신 분들은요, 제 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1부에서는 제가 네이트판 관련돼서 이런 유튜버, 사연을 읽어주는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결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남성에 대한 특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요, 여성분들이겠죠. 여성분들이라고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여성분들과 결혼한다면 여러분들, 남성분들, 이번 생은 끝이다. 여러분들도 헬게이트의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특히 여성분들, 이런 여성분들을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남성분들이 한번 좀 주목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 아들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남자, 홍기가 찬 남자가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내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또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자분들도 술, 그리고 특히 클럽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이가 어릴 때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20대 초반에, 중반에 일찍 결혼하신 분들. 다 그렇지 않겠지만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런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게 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때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애 낳고 나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내 친구들은 아직까지 처녀고 잘 나가고 몸매도 좋고 한데 난 애 낳고 몸매도 지금 안 좋아지고 아직 돌로랐다는 이런 조금 그런 생각에 애 낳고 나서 그 애를 처갓집 친정어머니가 맡기고 계속적으로 클럽에 다시 간다거나, 또 술을 마신다거나, 또 더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만남을 한다거나, 보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늦게 들어온다거나, 또는 외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자고 올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친정 이렇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연락 드렸더니만 나 안 들어왔어, 집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문다든지, 나중에 보니까 이런 또 안 좋은 쪽으로 가 있고 말이야. 그런 사정이 있는 남자들이 이혼을 하는 사연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특히 또 여성분들 중에 남자 사람 친구 있죠, 또는 선배들, 또 모임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동호회 가입돼 있거나, 상당히 바쁘신 분들도 그분들 중에 또 술을 좋아한다거나 클럽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자분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너무 좋아하고 내 주량껏 많이 마셔가지고 내 몸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버릇을 가지신 분들, 또 남자를 많이 좋아하시고 남자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입니다. 돈 관리를 잘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이혼 소송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남편, 이제 외벌이라 그러죠.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성분은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인데, 서로 이제 바쁘죠. 가정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신에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다 쓰는 겁니다. 빌려주거나, 친정에 급하다 해서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또는 위에서 드린 것처럼 술이라든지 유흥 쪽에 돈을 많이 쓴다거나, 또 명품을 많이 산다거나, 또 홈쇼핑에 중독돼서 계속적으로 주문한다거나 해가지고 오히려 남편이 벌어주는 돈을 생활비 내고 본인 카드값 내고 이런저런 다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다른 집 남편은 말이야, 내 친구 누구 집 남편은 월 500을 갖다 준다는데 당신은 왜 300밖에 안 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생떼를 쓰면서 돈 더 벌어와라,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말이야, 지금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당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이렇게 살림하는데 말이야, 나는 용돈도 별로 없고 말이야, 쓰는 돈도 별로 없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더 벌어와라. 생떼를 쓰죠. 쇼핑 중독, 이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못하시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연애하실 때 충분하게 많은 대화를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까, 공동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재테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은 여성분과의 대화가 상당히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과거를 숨기시는 여성분들도 이런 남성분들이 이혼 사유에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거를 아는 것이 상당히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 여성분의 과거를 내가 어떻게 알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연을 제가 보니까, 친구들, 물론 이제 개인정보고 본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훔쳐보거나 그런 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연찮게 부인의 카카오톡 친구들, 단체 카톡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인 와이프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남자가 첫사랑이 나라고 했고, 남자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순수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엄청나게 많은 남자 관계도 있었고 복잡했고, 양다리인 적도 있었고 삼다리인 적도 있었고, 남자를 통해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선물도 받아냈고 명품도 받아냈었고 그런 일이 상당히 예전 자기 친구들끼리 무용담으로 얘기를 했던 카톡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연도
포함해서 이런 류의 처음에 이 내 여자친구가 내아를 만났을 때 상당히 순수했고 첫사랑이라 그랬고 남자를 잘 모른다 했었는데 결혼하고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의 과거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과거 말고 다른 과거도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하시고 빨리 결혼을 선택하신 분들 있죠. 뭐 빨리 결혼해서 첫눈에 반해가지고 와, 난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어 해서 2달, 3달 만에 빨리 급속하게 결혼을 추진해서 빨리 결혼하신 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뭐 여행도 다녀보시고 정말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도 대화도 해보시고 또 어떤 주제를 놓고도 서로 대화를 해보시고 앞으로 결혼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결론을 내리면서 대화를 해서 결론 내려서 아, 이 사람은 결혼해서 나와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이고 싸울 일이 별로 없겠다.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충분하게 낼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외모 정말 와, 저 사람 너무 예뻐. 너무 몸매 너무 좋아. 아, 나 너무 반했어. 딴 사람 놓치기 싫어. 뺏길까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급속도로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후회를 하시는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건데요. 된장녀에다가 무개념인 사람 있죠. 결혼 비용에 대해서 결혼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결혼 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적인 잣대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나는 말이야.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한테. 나는 말이야. 최소 수도권에 29평 신축 아파트 전세 아니면 안 돼. 무조건 거기 들어가야 돼. 구축도 싫고 무조건 신축이고 23평은 너무 좁아. 최소 29평, 34평이면 더 좋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고 무조건 남자는 집을 해야 돼. 알지? 그리고 나는 뭐 혼수. 근데 나는 지금 열심히 뭐 돈을 모아서 2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많이 모았다고 생각해. 거기서 그걸로 해가지고 나는 뭐 가전제품도 사고 침대도 사도 할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집을 사.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죠. 또는 예물 예단 같은 거에 대해서도 시댁 쪽 어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 시부모님들 말이야. 그러면서도 본인의 예단은 상당히 비싸고 고가의 제품이라든지 명품 이런 걸 바라고 그렇게 말이죠. 그리고 결혼식도 결혼할 때 일반 뭐 예식장 이런 곳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호텔에서 할 거야. 최소 뷔페 뭐 7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나 이런 데 아니면 안 해. 아, 나 그 급 떨어져서 그런 데 못 할 거야. 내 친구 누구는 말이야. 뭐 그런 데서 다 하는데 말이야. 난 일반 결혼식 이런 데서 절대 못 해. 아, 보는 눈도 있지.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데서 결혼하겠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난 여기서 할 거야.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결혼을 하기 전에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시면서 이 사람의 생활 패턴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저금을 하고 있는지 투자는 뭐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뭐 소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알고 남성분들 알고 결혼을 하시면 옳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철저하게 결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멘탈적인 얘기인데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으신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성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너랑 이혼할래 또는 파혼할래라는 사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이분들은 SNS를 달고 삽니다. SNS. 폰이 없으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인스타를 보거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서 상대방, 내 아는 친구,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뭐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걸 샀는지, 어떤 데 여행을 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와, 저 사람 너무 부럽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해외를 갔네.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건데 저 사람은 뭐 명품을 입었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방은 뭐 이건데 저 사람은 명품 가방이네. 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와, 정말 너무 부럽다.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싼 고가의 제품을 걸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현실은 왜 시궁창이야? 이렇게 상당히 비교 분석하면서 내 자신을 그 여성분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시는 분 있죠. 항상 짜증내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만 계속 보면 그 현실 세계가 아닌데 계속 그 남들 그런 삶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가 진짜 세계고 밖은 가짜 세계로 느껴질 수 있죠. 항상 우울감에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마저도 남편이겠죠. 옆에 있는 남자친구 남편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해? 완전 이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결혼 후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과연 삶의 동반자로서 같이 우리가 이런 결혼 후의 삶을 같이 이끌어가고 가정이란 이런 것을 같이 우리가 남편이 또 아내가 같이 밀고 같이 땡겨가면서 뭐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이제 가는 건데 과연 서로 밀어주고 서로 으쌰으쌰 응원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힘들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여성들의 성향,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한 100개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이런 여성들을 만나서 내가 파혼을 했습니다. 이런 여성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영상을 읽어주신 분들의 제가 기록을 하나하나 하면서 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분들의 내가 여성을 혹시나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지금 여자친구, 내 지금 만날 또 결혼을 하실 분 이렇게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 또 약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여자가 내 아내 될 사람이 혹시라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추천해 주셔가지고 보내주셔서 혹시나 네 배우자가 네 예비 배우자가 이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쯤 보내주셔가지고 불행을 막아주시는 또 여러분 됐으면 또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전드 파혼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남자가 예비 이제 처가집이죠. 거기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식사를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이제 와이프 될 분하고 이 남자분 4명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집인데 처음에 식사를 보통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해서 한다 하니까 왔겠죠. 왔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밥을 먹으러 딱 봤는데 거기 있는 그 국그릇하고 밥그릇이 중국집 그 그릇인 겁니다. 중국집 그릇. 뭐 이게 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국집 그릇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짜장면 그릇이라든지. 제가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그릇들이 쫙 있는데 그 밑에 상호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 뭐지? 도대체 했는데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손을 씻고 나오려다 보는데 그 수건에 무슨 사우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요? 보통 우리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남성 목욕탕 가면 수건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집 아니 뭐 도둑놈 집안인가, 여기는 도저히 내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그 두 상황을 보고 이 집은 안 되겠다 해서 파혼을 했다는 레전드 파혼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불행을 막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신중하게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정말 이런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맞는가, 또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이 이런 성향은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